오늘 소개할 작품은 초자연 범죄 코미디라는 독특한 장르, 팀 버튼 스타일의 다크하고 그로테스크한 비주얼, 그리고 기독교 종말론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 바로 가스라이트 지구입니다. 파일럿 공개 후 시즌 제작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시즌 제작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실제 출시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글리치 프로덕션은 밝고 경쾌한 서커스와는 달리 가스라이트 지구에서 다크하고 그로테스크한 비주얼을 선보이며 완전히 다른 톤의 작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트 지구는 인류 멸망 후 부패종이 살아가는 디스토피아입니다. 일반적인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달리 문화가 계승되고 있죠. 이집트 전통 의상 네메스를 쓴 부패종들처럼 국가 개념은 사라졌지만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은 유지됩니다. 이 작품의 비주얼은 명백히 팀 버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몽, 유령 신부 같은 작품들의 고딕 스타일과 그로테스크하지만 아름다운 캐릭터 디자인이 연상되죠. 이 작품의 주인공 그룹인 스마일링 데드는 표면적으로는 그냥 범죄자 갱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이론은 이들이 요한 묵시록에 등장하는 묵시록의 내기사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각 캐릭터를 심층 분석해보면 머드는 활을 든 정복의 백기사를 상징하며 닉 쇼프코의 티저에서 죽음이라는 이름의 말에 모든 것을 걸 캐릭터로 언급되었습니다. 백색은 순수함이지만 묵시록에서는 역설적으로 죽음과 역병을 의미하죠. 캔은 검을 든 전쟁의 적기사에 대응합니다. 원숭이 손설화 에피소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쟁의 파괴적 대가를 상징합니다. 폭력적 성향과 붉은색 디자인이 전쟁의 기사와 일치하죠. 브래드 헤드는 저울을 든 기근의 흑기사를 나타냅니다. 빵 부스러기가 쓰레기벌레를 끌어들이는 설정은 부패와 기근의 은유입니다. 머리가 빵인 설정 자체가 아이러니컬하게 기근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멜은 낯을 든 죽음의 청기사로 작품 내 예언 속 인간입니다. 네 기사 중 유일하게 이름이 명시된 기사가 죽음이며 멜이 가스라이트 지구의 운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한 묵시록 6장에서 네 기사는 각각 인류의 4분의 1을 멸할 권세를 가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가스라이트 지구에서 스마일링 데드는 검은 손이 내린 영생의 저주를 끊고 세계의 진정한 종말을 가져올 존재들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멜뿐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종말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로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가스라이트 지구의 연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부드러운 3D 애니메이션 대신 2D 셀 애니메이션처럼 낮은 프레임으로 절도 있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또한 번개가 거대한 손으로 무언가를 집어가듯 표현되거나 로봇이 새들에게 찢기는 장면 등은 2D 이펙트로 묘사됩니다. 시각적 요소만큼 중요한 것이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트랙은 전부 올리버 버클랜드가 맡았습니다. 고딕 호러 장르답게 불협화음이 섞인 오케스트라 선율과 갱스터 메탈 록, 고딕 성과가 어우러져 종말론적 분위기를 극대화시킵니다. 마치 제임스 완 감독의 호러 영화나 길레르모 델 토로의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죠. 이 작품의 가장 대담한 선택은 성인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그로테스크한 내용을 부드럽거나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으로 감추거나 완화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작품이 처음부터 날 것 그대로의 디스토피아 분위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어두운 색감, 퇴폐적인 텍스처, 그로테스크한 캐릭터 디자인 등을 통해 확고한 다크 판타지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확고한 아이덴티티가 작품의 강점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비주얼과 세계관의 창작물이 나오는 것 자체가 콘텐츠 시장의 다양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닉 쇼프코는 10월 11일 발표에서 현재 프리프로덕션이 진행 중이며 쇼의 어두운 핵심 가족 드라마 세계관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에피소드는 스마일링 데드 멤버 한 명씩을 조명하며 파일럿의 빠른 템포와 달리 앞으로는 속도를 늦춰 공포가 스며들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3D팀이 먼저 디지털 서커스를 완성해야 하므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에피소드 컨셉이 이미 공개되었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켄 중심 에피소드에서는 원숭이 손의 소원으로 인한 희생자가 됩니다.
브래드헤드 중심 에피소드는 빵 부스러기와 쓰레기벌레를 다루며 기근과 부패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머드 중심 에피소드 죽음이라는 이름의 말은 가장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가스라이트 지구는 대중성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팀 버튼 스타일의 공포 계열과 고어 묘사는 충성도 높은 팬층을 확보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호응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회수가 글리치의 다른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오히려 확고한 팬베이스를 구축하고 입소문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이런 다크 판타지 작품에는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분명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밝고 유쾌한 콘텐츠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깊이 있는 세계관, 상징적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독창적인 비주얼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스라이트 지구의 내기사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캐릭터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